안녕하세요. 술과 함께 떠나는 한시 여행, 김삿갓 편입니다. 지난 17화에서는 화순 땅에서 삿갓이 오를 시, 아닐 비, 딱 두 글자로 던진 질문, 시시비비를 들었는데요. 옳고 그름이 정말 그렇게 분명한 거냐고 평생을 두고 되물었던 삿갓이었죠. 맞아요. 그리고 지난 화 끝에서 예고했죠. 오늘은 삿갓이 끝내 내려놓지 못한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고요. 그게 가족이라고 하셨어요. 아들 이야기라고. 네, 오늘은 삿갓의 아들이 주인공이에요. 아버지를 찾아 전국을 헤맨 아들과 그 아들에게서 3번이나 도망친 아버지 이야기예요. 3번이나 도망쳤다고요? 자기 아들한테서요? 그래요. 오늘은 웃음기 하나 없는 화예요. 술 한 잔 천천히 곁에 두고 들어주세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삿갓한테 아들이 있었군요. 늘 혼자 떠도는 사람인 줄만 알았어요. 처자식이 있었어요. 삿갓이 방랑을 떠난 뒤에도 잠깐 고향에 돌아와 한 해 남짓 머문 적이 있어요. 그때 얻은 아들이 둘째 이균이에요. 큰아들은 학균이고요. 그러면 이규는 아버지 얼굴도 잘 몰랐겠네요. 거의 못 봤죠. 아버지가 잠깐 들렀다 다시 떠나버린 뒤에 자란 셈이니까요. 그런데 이 둘째가 어른이 되어서 아버지를 찾아 나서요. 어떻게 찾아요? 휴대폰도 없고 주소도 없는데 전국을 떠도는 사람을요. 그게 참 눈물겨운 방법이에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균이 똑같은 편지를 수십 통을 베껴 썼대요. 그만 떠도시고 집으로 돌아오시라는 편지를요. 수십 통을요? 왜 똑같은 걸 그렇게 많이요? 아버지가 들릴 만한 마을마다 그 편지를 맡겨둔 거예요.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혹시 김삿갓이라는 분이 오거든 이 편지를 전해달라고요. 아, 마을마다 편지를 미리 뿌려놓은 거네요. 언젠가 아버지 손에 닿기를 바라면서. 그래요. 그리고 그 편지가 실제로 삿갓 손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요. 그러면 아들이 보낸 줄 알았겠네요. 알았죠.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그 편지가 아무 탈 없이 삿갓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왜 놀라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마을 사람들이 떠돌이 시인 김삿갓이 누군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삿갓의 이름이 방방곡곡에 퍼져 있었던 거예요. 아들의 절박함이 오히려 아버지가 얼마나 유명했는지를 보여주네요. 그렇게 편지를 뿌리고 다니다가 이균이 드디어 아버지가 있는 곳을 알아내요. 첫 번째 만남은 충청도 계룡산 자락이었다고 전해져요. 드디어 만났네요. 얼마 만에 본 아버지예요? 거의 처음 보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아들은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아버지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날 밤 부자가 한 방에서 잠을 잤대요. 그런데요? 삿갓이 아들이 잠든 사이에 새벽에 몰래 빠져나가 버렸어요. 네? 아들을 재워놓고 도망을 갔다고요? 네. 아침에 이균이 눈을 떴을 때 아버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아니, 그 먼 길을 찾아온 아들인데 아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너졌겠죠. 그런데 이균이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편지를 들고 다시 아버지를 찾아 나서요. 그리고 한 1년쯤 지나서 이번엔 경상도의 어느 산골 마을에서 또 아버지를 찾아냈어요. 또 만났어요? 이번엔 안 놓쳤겠죠? 이번엔 삿갓이 좀 다르게 했어요. 아들한테 잔심부름을 시켰대요. 뭘 좀 사오라거나 어디 좀 다녀오라거나. 그렇게 아들을 잠깐 멀리 보내놓고 그 사이에 또 사라져버렸어요. 또 도망이요? 두 번째도요? 두 번째도요. 그리고 전해지는 바로는 그 뒤로도 한 번 더, 그러니까 세 번째까지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냈지만 삿갓은 그때마다 적당한 핑계를 대고 빠져나갔어요. 3번을 찾아왔는데 3번을 다 도망쳤다. 이건 좀 너무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들이 무슨 죄예요? 그 마음 이해해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어디서 본 듯한 장면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끝내 못 만나는 거요. 13화 기억나세요? 삿갓이
어머니가 사는 마을을 코앞에 두고도 차마 들르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던 이야기요. 아, 들르지 못한 아들이요? 그 삿갓이 이번엔 자기를 찾아온 아들을 외면하는 아버지가 됐어요. 어머니에게 가지 못한 아들이 아들을 피하는 아버지가 된 거예요. 같은 아픔이 한 세대를 건너 그대로 되풀이되는 거죠. 슬프네요. 그런데 삿갓은 왜 그랬을까요? 정말 모질어서요? 그게 아니에요. 삿갓이 왜 그랬는지 그 답이 삿갓이 죽기 직전에 쓴 시 한 편에 담겨 있어요. 죽기 직전에 쓴 시요? 네, 제목이 난고 평생시예요. 난고는 삿갓의 호고요. 평생시는 한평생을 노래한 시라는 뜻이에요. 삿갓이 바로 이 화순 땅, 자기를 알아봐준 정씨 집안 사랑채에서 세상을 뜨기 얼마 전에 자기 일생을 통째로 돌아보며 쓴 자서전 같은 시예요. 자기 인생을 시 한 편에 다 담은 거네요. 그래요. 꽤 긴 시인데 오늘 우리 이야기와 맞닿는 구절만 뽑아볼게요. 먼저 이 시의 첫 구절이에요. 조소수혈 계유거 고와 평생 독자상 새도 둥지가 있고 짐승도 굴이 있건만 내 평생을 돌아보니 홀로 가슴이 아파라. 새도 둥지가 있고 짐승도 굴이 있는데 나는 그게 없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세상에 집 없는 미물은 없는데 사람인 나만 돌아갈 곳이 없다. 시작부터 가슴을 후벼 파죠. 다음 구절을 들어보세요. 망해 죽장 로천리 수성운심 가사방 집신에 대지팡이 짚고 천리길을 떠돌며 물 같은 성정 구름 같은 마음으로 사방을 집으로 삼았네. 사방을 집으로 삼았다? 멋있는 말 같으면서도 사실은 어디에도 집이 없다는 말이네요. 정확해요. 물처럼 흐르고 구름처럼 떠다닌다는 게 듣기엔 낭만적이지만 뒤집어 보면 정착할 곳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긴 시의 맨 마지막 구절이 오늘의 핵심이에요. 귀해영난 처영난 기일팡황 중노방 돌아가기도 어렵고 머물기도 어려워 며칠이나 길 한복판에서 헤매었던가. 돌아가기도 어렵고 머물기도 어렵고. 이 한 구절이 삿갓의 평생을 요약해요. 그리고 아들에게서 3번 도망친 이유이기도 하고요.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돌아가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한 곳에 머물기도 어려운 그 사이에 평생 끼어 있었던 거예요. 왜 돌아가는 게 어려웠어요? 아들이 데리러 왔는데. 삿갓이 누구죠? 조부가 역적으로 몰려서 온 집안이 패족이 된 사람이잖아요. 패족은 역적의 가문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하는 거예요. 삿갓은 그 낙인 때문에 평생 이름을 숨기고 떠돈 사람이고요. 그러면 집에 돌아가면요? 자기가 집에 눌러 앉으면 그 패족의 그늘이 고스란히 아들에게 또 손자에게 다시 드리워진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차라리 자기가 끝까지 떠돌이로 사라져주는 게 가족을 위하는 길이라고요. 아, 그러니까 도망친 게 아니라 비켜준 거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물론 그 마음을 아들이 그때 알았을 리는 없죠. 아들한테는 그냥 매정하게 도망친 아버지였을 거예요. 그게 이 이야기의 가장 아픈 지점이에요. 지난 17화에서 나왔던 도연명 생각이 나요. 수레 시인이요. 좋은 연결이에요. 도연명을 다시 불러올 만해요. 도연명이 남긴 가장 유명한 글이 귀거래사예요. 돌아갈 귀, 갈 거. 자, 돌아가자라는 뜻이에요. 도연명은 어디서 돌아온 거예요? 도연명은 벼슬을 살다가 이건 내 길이 아니다 싶어서 관직을 던지고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이에요. 그때 읊은 게 귀거래사예요. 그 첫 구절이 이래요.
귀거래해 전원 장모 호불귀. 자, 돌아가자. 논밭이 다 묵어가는데 어찌 돌아가지 않으리. 돌아가자. 어찌 돌아가지 않으리. 아주 시원시원하네요. 그렇죠. 도연명은 돌아갈 고향이 있었고 돌아가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돌아가자고 외친 거예요. 그런데 삿갓은요? 삿갓은 돌아가기도 어렵다고 했잖아요. 귀해 영난. 같은 돌아갈 귀자예요. 도연명은 귀거래, 돌아가자. 삿갓은 귀해 영난, 돌아가기도 어렵다. 한 글자가 똑같은데 한 사람은 돌아갔고 한 사람은 끝내 돌아가지 못했어요. 같은 술의 시인인데 한 명은 집으로 가고 한 명은 길 위에 남았네요. 그게 두 사람의 운명을 갈랐어요. 도연명에게 고향은 돌아가 쉴 수 있는 품이었고 삿갓에게 고향은 다가갈수록 가족을 다치게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삿갓의 그 돌아갈 귀자는 평생 입에서만 맴돌고 끝내 발이 떨어지지 않은 글자였어요. 듣다 보니까 지난화 시시비비가 다시 떠올라요. 옳고 그름이요. 바로 그거예요. 집에 돌아가는 게 옳은 걸까요? 그른 걸까요? 그게 답하기가 어렵네요. 돌아가면 가족이 다시 낙인 속으로 들어가고 안 돌아가면 아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삿갓도 평생 그 답을 못 냈어요. 그래서 3번 다 도망친 거예요. 돌아가는 게 옳은지 그른지 끝내 판단할 수 없으니까 판단을 미루고 또 미루다가 결국 발길을 돌려버린 거죠. 시시비비를 시로 쓴 사람이 정작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시비 앞에서는 답을 못 낸 거네요. 그게 삿갓이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옳고 그름을 그렇게 멋지게 시로 풀어낸 사람도 자기 아들 앞에서는 그냥 흔들리는 한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삿갓은 결국 아들 품으로 돌아갔어요? 아니요. 끝내 못 돌아갔어요. 삿갓은 끝까지 아들의 곁으로 가지 못하고 이 먼 남도 땅에서 홀로 세상을 떠나요. 익균이 아버지의 부고를 들은 건 그보다 한참 뒤의 일이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곁에 가족이 없었네요. 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삿갓이 남긴 말이 있어요. 다음 화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임종을 앞둔 삿갓이 마지막으로 남긴 한마디. 등잔불을 꺼달라는 그 짧고 서늘한 말이요. 등잔불을 꺼달라고요? 왜요? 그 이유는 다음 화에서 들려드릴게요. 삿갓의 마지막을 함께 지켜보는 화가 될 거예요. 오늘은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었던 한 아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화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돌아갈 집은 어떤 곳인지 댓글로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다음 19화에서 만나요.